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존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영상을 오랜만에 하나 올립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AI들이 시장을 일제히 하방을 보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깊게 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글도 이제 한 2개 정도 남겼었는데 매수 기회를 받고 만약에 현금이 소진됐다 그러면 그냥 손절매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다, 그렇게 의견을 남겼었죠. 제 상황이 어떻냐면은 저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 위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싼 회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코스피 지수 2000에서 뭐 시장 폭락을 예견하고 뭐 현금을 한 비중을 50% 이상 만들어 놓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미 현금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였고, 현금이 조금 있는 거는 시장이 이제 1700대로 내려오면서 다 썼습니다. 쓰고 그냥 가만히 두드러기 맞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계좌는 거의 회복을 했고요.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고 뭐 이렇게 변동성 큰 그 폭락장에 손절매를 안 하셨거나, 그다음에 변동성 클 때 사고 팔고를 안 하셨으면 거의 다 계좌가 많이들 회복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지나가는 점이요, 점. 길게 보면은 지나가는 점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꼭 한마디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한마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들 개미가 주식을 많이 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에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개미로서. 요즘 투자 모임에 가보면 뭐 지수가 더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다투시던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다툼이고요. 그다음에 뭐 개미가 많이 사니까 뭐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개미가 팔아야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침 요즘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계셔가지고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투자 얘기 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 왜요? 왜 웃어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약간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너무 이렇게 폄하하거나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남들이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왜? 아니 왜 나를 말해? 이야기가 산으로 가나? 보고 얘기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서로 좀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한데,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분들이 많죠. 남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고 우습게 보고 비판도 쉽게 하고 막 뒷말도 많이 쉽게 하는,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일을 하면 쉽지 않다, 저 일을 한 사람들 존중을 하자, 뭐 그런 취지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면 뭐 무조건 망한다, 개인은 이길 수 없는 곳이다, 외국인이 무조건 이긴다, 뭐 기관이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 하는 본인들도 정작 개미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개미 투자자인데 다른 그러니까 개미들이 언젠가 망한다면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나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소리인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개미가 사니까 주식이 오르네, 개미가 파니까 주식이 오르네, 개미가 사니까 떨어지네, 이런 뭐 개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별로 투자랑 상관관계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말끝마다 개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약간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록 나도 개미지만 나는 다른 개미하고 다르다, 뭐 이런 오만함이 있는 태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미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또 아이러니한 게 생각보다 개미 타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러니한 거는 개미들이 결국 다른 개미들의 행동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3월 20일 날 제 텔레그램, 그러니까 유료 텔레그램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막 잡담해서 올리는 텔레그램인데 거기 썼던 글입니다. 같은 날 반대 매매로 털리는 개미도 있고 몇십 조를 싸들고 대기하다가 빚없이 분할 매수하는 착실한 개미도 있고 고점에 들어오는 개미도 있고 폭락장에 들어오는 개미도 있고 여러분도 개미고 저도 개미고 개미나무라는 분들도 개미고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개미다. 그리고 개미는 항상 어디에나 있죠. 제 앞에도 한 분 계시고 저도 개미고 시장의 어떤 국면에나 다 개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가끔 물어보세요.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는데 주식을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개미라는 게 어떤 특정한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개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개미도 아니고요. 그렇죠? 앞에 계신 여성 개미분하고 저 개미하고 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가요? 다르죠. 어떤 부분이? 일단 단타도 좋아하시고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동학농민운동? 동학개미운동 그 좀 이렇게 어쩌다 시점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도 각양각색일 겁니다. 아마 주식을 뭐 한 1, 20% 수익 나면은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삼성전자 살려고 왔다가 에이 재미없네 하고 바이오주 가셔가지고 단타 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좀 길게 보고 몇 년 보유하지 뭐 하면서 배당받으면서 버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몇백억을 굴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건물 팔고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뭐 몇백만 원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취향도 생각도 다 다를 텐데 이런 이제 투자자들을 한 명의 개미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죠. 좀 그래서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긴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주식 살려고 이제 딱 대기시켜 놓은 예탁금 잔고인데 2017년부터 보면 이렇게 이 약간 예측 가능한 이 통계 안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예탁금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하루 만에 4조 5천 100만 1000만 1억 4조 5,800억이 늘었고 지금 예탁금이 곧 있으면 48조네요. 그리고 뭐 은행의 예금으로 뭐 한 700조, 800조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은행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주식 투자를 뭐 20, 30년 하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건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긴 하거든요. 이게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 심해지고 저금리에다가 돈 갈 데 없지 마침 주식시장 폭락했지 해서 딱 아구가 맞아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정말 많구나. 정말 많다. 그리고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자들 많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시죠? 아니요, 아직 부자는 아닙니다. 제 계좌 잔고 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유의미한 변화였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자동차도 만들어서 팔고 반도체도 팔고 하는데 뭐 지금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았잖아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뭐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클릭 몇 번으로 배당금을 그냥 빼간다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뭐 투자한 대가로 받아가는 건데 현대차 뭐 몇십만 대를 팔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외국인들 배당금으로 받아가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들어오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배당금도 좀 많이 챙겨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쵸? 네,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뺏기느니. 요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상반된 시각들이 있어요. 이런데 뭐냐면은, 일부 고수분들 중에서는,
그 기회가 많았다고 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는 엄청 고수거든요. 부동산 잘 아시죠? 시드머니 부동산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주식이나 이런 주식 투자 같은 건 부정적이고 지식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잘 안 했죠 이때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땅바닥에 황금이 굴러다니는데 황금 값이 뭐 똥값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기회였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뭐 2주일 만에 증권 계좌가 막 몇백만 개가 새로 생겼다 그러고. 그래서 반대쪽의 이제 시각은 뭐냐면 대중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거버넌스 이슈 같은 것도 해결하고 우리나라 보면 주식 투자하기에 뭐 되게 규제나 정책 안 좋은 게 많고 그다음에 또 개인들의 주식 한 주랑 재벌 오너의 한 주랑 똑같이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 숫자가 많아지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식 투자자 숫자가 550만 명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제대로 뭐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고 뭐 어떤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들의 힘이 없거든요. 주식 투자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원래 주식 투자 주체는 잘게 쪼개놓으면 많잖아요. 그 손님하고 나하고도 주체고 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주체를 그냥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크게만 덩어리만 놓고 보면 당연히 개인이 주식을 팔면 누군가 사야 되죠.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겠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면은 개인이 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저는 뭐 개인이 파니까 외국인이 사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2000년부터 이제 20년 동안 수급 차트인데 코스피 수급 차트거든요. 보면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상관관계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여기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보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2003년부터 대세 상승장 때 외국인 지분이 줄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시세를 주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개인은 뭐 꾸준히 사모으는 특히 주가가 폭락하면 조금 더 사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들이. 아니 뭐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수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이게 개미 투자자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그 사람들이 항상 나보다 더 부자들이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시장 앞에 겸손하자. 시장이 파도 한번 휩쓸면은 나는 쓸려나가는 존재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투자하자. 만약에 사업 보고서랑 외인 기관 개인 수급 데이터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업 보고서거든요. 외인 기관 개인 수급 이건 안 봅니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걸 진짜 안 봐요. 요새는 이제 하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좀 참고는 하고 있는데 안 봐도 그만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굳이 수급을 분석한다면 그 능력 있는 슈퍼개미 형님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정확하게 이 중소기업 만약에 투자한다 정확하게 지분은 누가 몇 프로 들고 있다. 뭐 양 선생님이 10% 들고 있다. 누가 몇 프로 들고 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개인이 사니까 뭐 안 좋고 뭐 외국인이 사니까 좋고 이건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급이라는 게 항상 수시로 바뀌는 거고. 저는 항상 뭐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외적인 변수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집중을 더 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항상 가치평가 팔로우업하고 내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걸 최선을 다하자.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그거 내 계좌랑 내 기업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돈만 잘 벌면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자는 게 제 말씀이고, 이번에 동학개미운동 이거는 역사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기관한테 학살당하고 막 좀 실패한 운동이지만 요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게 막 단타 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